빅리라 청취자들 중에 아이돌 덕질하는 분들 좀 계신가요? 이 아이돌판에서 진리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음원 순위는 여돌, 음반 판매량은 남돌. 잘 키운 남돌 하나가 여돌 10팀 안 부럽다. 뭐 이런 말들이요.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성 팬들의 로열티와 구매력이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여돌도 결국에는 여자 팬들이 많아야 돈을 벌더라고요. 근데 아이돌판만 그럴까요? 아니죠. 각종 시장에서 여성 소비자의 구매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고객들을 타겟팅했다는 이유만으로 40, 50대 투자자들에게 손쉽게 평가절하 당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헤이조이스라는 스타트업인데요. 헤이조이스는 여자들의 커리어 고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2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 대상으로 사업이 돼요? 그게 수익이 나요? 라는 질문이래요. 자, 우리 투자자님들, 여자들이 지갑을 얼마나 잘 여는지 고개를 들어서 아이돌 시장을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놀라지 마세요. 여자들이 커리어 고민이 그렇게 많아요? 라는 질문이라고 하네요. 이 질문에는 이번 편의 조회수가 대답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텔러는 여자들의 커리어 문제 해결 플랫폼 헤이조이스의 CEO 이나리 대표입니다. CEO인 동시에 20년간 커리어를 쌓아온 사회생활 선배이기도 한 셈이죠. 그녀로부터 커리어에 대한 꿀팁, 최대한 많이 뽕 뽑아가실 수 있는 회차가 되길 바라며 빅리틀 라이프 10회를 시작할게요. 저는 제작을 맡은 장도수 PD입니다. 조직 구성원으로 일하다 보면 나라는 사람이 희미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에만 집중하느라 잊고 있던 나답게 일하려는 시도를 직접 창업한 회사를 대표하는 가치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지 않고 잃지 않고 일해보자는 슬로건. 영원히 나답게. 그 안에서 누군가는 사표를 다시 집어넣고 누군가는 사표를 제출하고 프리랜서, 회사원, 창업가로 성장합니다. 빅 리틀 라이프가 가능하려면 우리 모두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거든요. 10번의 사표, 4번의 전직, 2번의 창업으로 커리어를 설명하는 사람. 여자들의 커리어 문제 해결 플랫폼 헤이조이스의 이나리 대표와 함께 일하기, 계속 일하기, 끝까지 일하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나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차분하고 우아한 그 서두여서 제가 숨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에 제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매우 번잡하고 시끄러운 사람인데 시끄럽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충분히 잘 어울리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대표님 영상이나 인터뷰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 읽어보기도 했고 네. 또 헤이조이스 플랫폼도 이것저것 많이 이제 구경을 했는데 창업하시고 이제 2년 좀 넘는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한 3년 가까이 돼가죠 이제. 그래서 여자들의 일이라는데 포커스를 맞춘 헤이조이스 경영하시면서 가장 중점 두셨던 부분은 어떤 것인지 또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지금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방향이 바뀌거나 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무엇보다도 제 스스로가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 여성으로 그때가 한 26년, 7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저는 그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의 20대 분들은 30대 분들은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이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하고 있지 않으실까. 유리천장의 어떤 무게나 그런 어떤 일상에서 소소하게 겪는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지거나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가 전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스타트업이라면 내가 헤이조이스라는 이름의 이런 커리어 문제 해결 플랫폼, 여성을 위한 플랫폼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의미 있었던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여자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등식을 만드는데 기여한 거. 네네. 그 전에는 30대 여성 이러면 당연히 애기 엄마, 뭐 노처녀 그런 어떤 등식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30대인데 결혼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노처녀. 뭐 능력이 없나, 뭐 문제가 있나, 눈이 높나 이런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뭐 헤이조이스만의 공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희가 맨 처음 줄기차게 일하는 사람, 일하는 여자라는 키워드를 처음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생경하고 생소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자는 일하는 사람, 특히 20대, 30대, 뭐 40대까지도 당연히 청년기에 중년기의 여자는 일하는 사람. 네. 그전엔 남자는 그렇지만 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TV 광고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의식이 바뀌는데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어려움은 아직도 이제 투자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퀘스천 마크를 찍으시면서 의심을 하시죠. 아니 여자들이 그렇게 커리어에 관심이 많아요? 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많더라고요. 아니 여자들과 여성과 커리어를 연결한 게 비즈니스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어요? 뭐 그래봤자 눈곱만 하지 않나? 시장이 작지 않나? 이런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시고요. 뭐 제가 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시장이 네. 그렇게 작은 게 아닌데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 절반 중에 일에 관심이 있고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여성이 5%나 되겠어요? 3%나 되겠어요? 라고 반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 이것이 의미 있는 시장이고 타겟팅 할 만한 고객군이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기가 여전히 아직 어려움이 좀 있죠. 그중에서 오히려 어떤 분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시냐면 따님이 그렇죠.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업을 맞아요. 할 때가 된 경우에 오히려 심각성을 아시는 거죠.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내 딸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네, 공부 얘는, 잘하는데 성적 좋은데 얘는 삶에 대해서 지 엄마랑 완전히 다른 네. 생각하고 있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 스스로 성장을 하든 뭐 네트워크를 잘 만들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적인 그런 존재감이나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네. 헤이조이스에 지금 조인해 있으신 한 1만 명 정도 되는 멤버분들은 결국은 그 문제의식 때문에 네. 이 플랫폼을 찾으셨다고 봐도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네트워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도 도움을 주고 나도 도움을 받고 이게 왔다 갔다 주고받는 맞아요. 도움 속에 싹 트는 예, 우정이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받기만 하는 식의 네트워킹을 기대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또 경력이 좀 쌓여야 하고 근데 심지어는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아이를 돌보고 이 직장 이후의 시간들이 일정 정도 가족에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킹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아마도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쨌건 일을 해나갈 때 이게 일과 사람과 기회가 뭘 타고 오냐. 그러면 맞아요. 네트워킹을 예. 타고 온단 말이에요.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이른바 부르는 뭐 어떻게 보면 한국식으로 인맥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의미 있는 인맥으로부터 이제 오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관계망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관계망과 관련해서 그냥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뭐랄까 굉장히 유명하거나 잘 알려져 있거나 파워가 있거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뭐 신문에 맨날 이름이 나오는 분도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뭐 이 업계에서 뭐 나름 좀 네. 네임드신 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내가 명함을 주고받거나 밥을 먹으면 네트워크가 생기냐 그렇지는 않은 것 그쵸. 같아요. 네, 세상 제일 쓸데없는 게 약간 맞아요. 그런 어떤 관계에 드리는 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냥 이렇게 복기를 해본달까 돌아보면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서로 소소하게라도 주고받은 경험이랄까? 뭐 아니면 내가 일방적으로 주었든 받았든 뭐 하여튼 어떤 관계가 생길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조금이라도 거죠. 있었던 것으로부터 의미 있는 유의미한 네트워킹이 시작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팬으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뭐 그런 경우도 뭐 아무 케이스도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럴 때는 서로가 진정성을 갖기가 좀 쉽지 어렵죠. 않고 네. 그런 것들보다는 내가 평소에 일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는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사람들. 저희는 헤이조이스에선 그걸 느슨한 관계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그렇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툭툭툭툭 오가던 어떤 많은 메시지와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네. 결국은 네트워킹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들을 해서 저희는 일단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헤이조이스 안에서는 꼭 뭐 헤이조이스 플랫폼 안에 뭐 정말 유명한 여성 기업인이나 뭐 투자자나 막 임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내가 이메일 주고받는 게 네트워킹이 아니라 맞아요. 네. 지금 같이 성장하고 네. 있고 예, 같은 업계에 있는 이런 분들과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만남과 대화 주고받음 이런 것들이 네트워킹이다라고 네. 일단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네트워킹은 일단 그런 거고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죠. 지금 뭐 이제 한 뭐 5년, 10년, 15년, 20년 일을 하셔서 제가 봐도 저분은 진짜 관계망을 관리도 잘하시고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지금 기자님께서 딱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 굉장히 누군가를 잘 도와줍니다. 네. 근데 그 도와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줍니다. 그러면 호구가 되지 않냐. 호구가 될 정도로 부담스러운 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그 선이 있어요. 네, 요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뭐 어떻게 해서라고 분명하게 이유를 하면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거나 뭐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내가 뭐 잠 좀 적게 자고 고생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흔쾌하게 도와주시는 그렇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관계망 관리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고요.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을 되게 잘하세요. 이게 저는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사회생활 주니어다. 그 말씀처럼 딱히 줄 게 없다. 그런 분들이 주실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심.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 1년 차, 2년 차밖에 안 됐다. 그러면 뭐 업무적으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지 몰라도 상대편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일 이렇게 하신 거 제가 봤는데 너무 궁금하다. 아니면은 뭐 지금 말씀하신 그거 조금 더 설명 듣고 싶다. 어떻게 해서 뭐 그런 프로젝트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다.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질문인 거예요.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그 분이 하신 어떤 일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멋있으면 있는 그대로 네. 칭찬과 찬사 할 수 있죠. 마음에 없는 말이 아니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주니어라 할지라도 내가 상대편에게 관심과 호기심, 뭐 애정과 칭찬,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주니어도 완전히 같은 섹터에 같은 회사에 같은 회사에 있으면 정말 해드릴 수 있는 게 많고요. 같은 회사에 없다라고 하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 수 있는 건 관심과 호기심. 두 번째는 정보. 그 정보 중에 뭐 굉장히 엄청난 게 아니어도 괜찮고 꼭 뒷담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니어로서의 나의 생각. 왜냐하면 많은 시니어들은 다 주니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해요. 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뭐 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막 너무너무 박수만 쳐드리고 입에 혀처럼 하려고 하는 후배보다는 사실 좀 그래도 일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할 얘기 좀 하는 자기 생각이 있는 후배나 뭐 사회생활하다 만나는 그런 주니어 분들을 훨씬 눈여겨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시니어 관계망을 갖고 싶다면 무조건 맞장구 치거나 모시는 주니어가 아니라 생각이 있는 네. 주니어가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고 그런 어떤 주니어를 인정해 줄 줄 알고 그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분이 관계를 맺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 맞아요. 거죠. 그런 분들과 시시때때로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안 그래도 바쁜데 맞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술자리? 그리고 뭐 요즘 골프도 안 치시는 듯하다 또 많이 치시더라고요. 뭐 저도 그래서 거의 뭐 못 치는 골프를 막 끌려가지고 골프를 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런 어떤 뭐랄까 관계를 쌓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여성 친화적이지 당연히 않죠. 뭐 저의 옛날에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른바 뭐 인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그리고 좀 내성적인
예, 그리고 뭐 저녁 때 그렇게 시간 내거나 술을 먹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좋은 네트워킹 역량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충실하게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이렇게 소셜을 본다든가 뭐 어떻게 하다가 소식이 들리잖아요. 좋은 소식, 뭐 힘든 소식. 뭐 아니면 나한테 갑자기 뭔가 궁금한 게 생기고 그분한테 한번 연락드릴 맞아요. 만한 타이밍이 네. 왔을 때 그럼 연락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때 그걸 맞아요. 그냥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잠깐 짬을 내서 문자도 한번 맞아요. 보내고 예, 전화도 드리고 메일도 쓰고 예, 이런 정도의 소소한 노력을 뭐 쉼 없이 한다는 거, 뭐 6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10년, 20년 근데 계속 진짜 한다는 거. 이게 네. 그 대표님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게 더 너무 중요한 팁들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아까 묻지 따지지 않고 조건 달지 않고 도와줄 땐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재고 따져서 얼마나 관계인가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될까를 네, 네. 미리 따지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자기를 진짜 이뻐하는지 가짜로 이뻐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네. 그냥 보면 알거든요. 네. 예.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겠지. 라는 거를 미리 예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한테 지금 필요하다. 그럼 나는 지금 그걸 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했으면 베푸는 걸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둘 간의 네트워킹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기자님 네. 말씀하신 그게 제일 큰 포인트 평판이라고 네, 우리가 평판이에요, 얘기하는 거죠. 정말. 예. 근데 그래서 정말 이거를 얘기하면은 말씀하신 호구 잡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호구 잡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나랑 잘 맞고 오래 일도 하고 괜찮은 관계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방식을 찾으려면 실패를 해봐야 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근데 네트워킹에서 그 뭔가 딱 맞는 사람에게 실패하지 않고 100% 성공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시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몇 번 그냥 해보다가 말거나 이런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뭐 저만 해도 뭐 우리가 보통 뒤통수 맞는다라고 네. 얘기하거나 그런 국제 일 이런 있죠. 이런 일은 진짜 많아요. 많아요. 그냥 네, 이렇게 맞아요. 가끔 있는 게 아니라 네, 많아요, 일주일에 많아요. 거의 뭐 한두 번씩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작은 거 큰 거 네, 진짜. 뭐 정말 어떨 때는 완전히 제 아이디어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 페이퍼에 뭐 들어있는다든가 기자 맞아요. 시절에는 제가 쓴 특종 기사가 다른 선배의 기사로 둔갑을 한다든가 이런 적도 있고 뭐 굉장히 사적으로 뭐 나름대로 뭐 희생을 감수하면서 도움을 드렸는데 뭐 정말 속된 말로 쌩까는 네. 방송 영화 아닌가 이런 거. 예, 하여튼 뭐 완전히 상대편에게 맞아요. 오히려 무시나 멸시를 당하는 네.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인간이 싫어지고 네. 아 내가 왜 그러지? 다시는 내가 안 그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현타가 정말 자주 오는데 지금도 자주 와요. 왜냐하면 지금 제 포지션 자체가 창업자인데 그렇다고 그냥 청년 창업가 이렇게 얘기하기엔 연식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뭐 공적인 이런저런 역할과도 연결돼 있고 네. 근데 또 고객분들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당연히 기대하시죠. 기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팀도 저랑 눈높이가 같은 팀원들이긴 하지만 연차 차이가 막 20년씩 이렇게 나시다 보니까 뭐 서로 간에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의미하거나 뭐 대화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막 그렇다 보니까 진짜 순간 막 그 기대를 충족시키다가 나를 전혀 돌보지 못하는 것 같은 맞아요. 예 그런 느낌에 막 시달리는 경우가 요즘 오히려 되게 많은데요. 네. 근데 그럴 때 저는 정신 승리를 그냥 하는 편입니다. 완전히 정신 승리로 그냥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뭐냐면 다 쓰시는 방법이고 아마 기자님도 다 쓰시는 방법일 텐데 이것 덕분에 내가 뭐라도 얻은 게 있겠지. 그렇죠. 뭐라도 얻었겠지. 안 도와줬을 때 찝찝한 거보단 그래도 도와준 게 낫겠지. 뭐 하다못해 이런 것부터 또 하나는 그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두드려 맞아야지. 하나 또 배웠다. 사람에 대해서 배웠다. 내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됐나? 아니면 뭐 내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됐나? 뭐 학습이 됐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 방식이라는 게 요즘의 방식인가? 저는 연식이 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뭐 밀레니얼 세대, 뭐 우리가 Z세대, G세대라고 부르는 분들하고 프로토콜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노출이 되고 제가 어떤 류의 훈련이 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제가 오랫동안 일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다. 예,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내가 나쁜 의도로 뭔가 행한 게 아니라면 결국은 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신승리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사람이 좀 쓴맛이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사실 네트워킹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하시는 게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맞아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인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건지 아시는 분들은 인맥을 잘 쉐어하지 않으려고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특히 저도 네, 기자를 한 네. 20년 했잖아요. 취재원을 쉐어한다는 건 있을 굉장히 수 있을 수 없죠, 없는 그건. 일이죠. 예, 그만큼 네트워킹에서 좋은 어떤 인적 리소스를 내가 쥐고 있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걸 기꺼이 쉐어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당한 내공과 용기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자기의 네트워크 자체를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나 빼고 자기들끼리 친해져. 맞아요. 예, 그런 그래가지고 경우 많아요. 많이 있죠. 나 빼고 본인들끼리 친해져서 네. 큰 일을 막 도모하거나 네. 더 뭐 의미 있는 일을 맞아요. 하거나 유명해지거나 네, 그러면 네, 네. 마음에 잠깐 그 쓴맛이 그쵸. 싹 스치고 지나가죠. 네. 이제 그럴 때도 대범하게 오케이, 내가 좋은 분들, 합이 잘 맞는 분들을 소개시켜드린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실이 맺어졌구나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안 제 그러면 생각에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 저는 그런 정도의 대범함을 가지고 있어야 네. 진짜 네트워킹의 왕이다. 예,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정말 그래요. 처음에 일할 때는 후배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 뭐 3살 차이, 네네네. 4살 차이 이럴 네. 때는 뭐 보고 배운 것도 비슷하고 네. 공유하는 코드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뭐 좋아하는 드라마도 비슷하고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네.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이 갭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때는 야 말이 왜 안 통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제일 첫 번째 반응은 항상 그거지만 그 다음으로는 아 내가 지금 배워야 되는 단계 아닌가? 뭔가 소통하는 방식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올드스쿨이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아닌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진짜. 시니어들이 계속 경력이 이어지지 않고 어떤 시점에 결국 끊어지는 이유는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니어들이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맞아요. 때문이다. 네. 왜냐하면 같이 일하면 뭐 말이 통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 이렇게 뭐랄까 새로 등장하는 되게 좋은 테크적인 툴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근데 테키하지 않고 네. 예, 테키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분한테 굳이 급여를 드리면서 같이 일하자고 얘기할 필요가 이유가 없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 뭐랄까 되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약간의 그런 테키한 기질을 가지고 주니어 분들과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주니어 네. 분들도 다. 그런데 그런 건 다 나 몰라라 하고 이 라떼만 계속 그렇죠. 예, 찾으시면 당연히 주니어 또는 뭐 더 젊은 세대 분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거는 당연하죠.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의 이제 헤이조이스 주로 멤버이신 분들이 보통 23세에서 한 36세, 7세 사이에 딱 이제 한 1에서 10년 차 그렇네요. 이신 여성분들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분들과 저는 당연히 온라인, 요즘은 주로 온라인이죠. 온라인 뭐 또 이전엔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같은 조직이나 아니면 업계 안에서 여성 선배들을 딱 보면 특히 팀장, 뭐 임원 이렇게 되신 분을 보면 그 사람처럼 살고 싶냐. 대부분의 경우가 진짜 많죠. 지금의 20, 30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렇게 뭐 하려고 사나 이렇게 사는 분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이른바. 왜냐하면
뭐 10명의 팀장 중에 여성이 겨우 한두 명, 두세 명 있는 조직이라든가 뭐 임원 50명 중에 여자가 한두 명 있는 네. 그런 조직에서 거기까지 이른바 서바이브해서 갔단 얘기는 그분은 자기의 온 마음과 정신과 애정을 다 바쳐서 일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런 정도가 아니면 거기까지 갈 수 없었던 거고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논외인 분인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20, 30대 일하는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롤모델로 삼기도 좀 그렇고 뭐 딱히 꺼려지는 뭐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냐 하면 네. 뭐 딱히 그렇지도 않고 밤낮도 없이 맨날 그렇죠. 일만 하는 것 어쩌면 같고. 저렇게 일만 할까. 그런 이제 여성 시니어 중에서 굉장히 성장하신 분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분들은 굉장히 될성부러운 여성 후배가 보이면 자기같이 일하기를 더 기대하게 돼요. 맞아요. 아, 내가 저 나이 때 일을 저렇게 했고 이 정도까지 참았고 이 정도까지 뭐 집중을 했는데 저 친구도 저러면 좋겠다. 그래서 막 더 너도 잘 밀어붙여요. 참아. 그렇죠. 막 더 좀만 더 밀어붙여요. 참아봐. 그래서 전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삼성그룹의 여성 시니어이신 분인데 어느 날 너무 그렇게 아껴서 키우려고 애를 썼던 한 3, 4년 차 후배가 딱 찾아와서 얘기하더래요.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본인은 키워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받아들이는 쪽은 그게 아니라 그게 고통이었던 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서로에 대한 기대 차이, 눈높이 차이가 되게 많고 근데 다만 방식의 차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헤이주이스 멤버이신 분들께 가끔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있어요. 결코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거나 따라하려고 애쓸 필요는 당연히 없다.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일부 존중은 해줄 필요가 있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프게 서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저 여성 선배가 지금 저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생존하기까지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떤 정도의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를 거다. 왜냐하면 말해지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거는 뭐 배우자, 남자친구, 뭐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예, 언어화되기 힘든 경우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저 사람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다 모르니까. 그걸 예. 쉽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 분이고 저분이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속에서 그래도 저 선배가 내 조직에 나보다 먼저 길을 뚫고 있는 선배라면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존중과 또는 뭐 솔직한 그런 어떤 친근함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가져보는 것도 좋다. 네. 왜 솔직히 그 기자님도 되게 한 15년쯤 후배인 친구가 그렇죠. 스스럼 없이 이렇게 친근감 표현하거나 다가와주면 너무 고맙고 좋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선배의 뽕을 뽑아먹으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맞아요. 빠르게 성장하시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존중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되게 크고 결국은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존중할 만한 사람인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앞으로 또 일을 할 수 있을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자기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한국에서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한 번 직장에 갔으면 들어가면 3년은 버텨야 돼. 네네네. 뭐 10년은 일해야 뭐 안다고 할 수 있지 같은 식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꾸역꾸역 3년은 버텨야 이력서에 쓸 수 있대 같은 생각으로 버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역시나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아닌 게 뻔한 것을 굳이 버틴다고 좋은 게 되지 않고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니 또 내가 지금 딱 출근하는데 막 토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월요일이 오면 막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고 너무 싫으면 다니면 안 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서 좀 더 버티고 그쵸. 해보면 금방 성장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굳이 버티는 게 안 되겠다. 아니면 지금은 버티자라고 이 사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이직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닐까요? 사표를 네. 낼 때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제가 사표를 많이 낸 사람이라 그래서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데요. 저는 하여튼 그냥 넓고 길게 보는 게 답이라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왜 아까 기자님께서 네트워킹이나 어떤 관계망을 세팅할 때 이렇게 너무 자잘한 계산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산이 자잘하면 뭐 속된 말로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커리어를 좀 오래 가져가고 싶고 뭐랄까 나에게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뭐가 됐든 계산은 좀 크게 예, 시야도 뭐 6개월, 1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적어도 5년, 10년, 20년 단위 이런 방식으로 좀 뭐랄까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뭐 광화문 내거리에 서 있으면 광화문에 딱 이순신 동상을 보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공중에 올라가서 광화문 내거리를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인공위성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이 한반도, 서울, 경기도 한반도를 내려다보면서 그 정도의 조망을 가지고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답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결국 좀 시야를 넓고 길게 가지는 게 일단 1번인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당장 그만두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그 조직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느낄 정도의 상황일 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굳이 지금이 이직이나 퇴사의 시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업종이 유망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월급이 내 또래 친구들보다 지금 좀 작은 것 같아서 새로운 팀장님하고 너무 안 맞아서 새로 부서 이동을 했는데 이 부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마케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있는 부서가 그런 부서가 아니어서 이런 어떤 이유를 말씀하시는 경우엔 그것도 당연히 이직이나 퇴사의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주니어이신 경우에 6년차 이하일 때는 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뭐 굉장히 자기의 커리어를 잘 만들어 오신 그런 뭐 15년차, 20년차, 30년차 되신 그런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냥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다. 그래서 20대에는 온갖 업종과 온갖 직무와 온갖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과 같이 일해보는 경험 자체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맞아요. 이게 어떤 회사에 있고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어떤 자세로 했고 거기서 뭘 배웠고 그래서 내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느냐 여기에 결국은 30대 이후 또는 40대 이후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냥 아까 쭉 나열했던 그런 것 같아서 또는 지금 당장 이러니까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슬프게도 커리어를 끝까지 오래 잘 유지하려면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성장을 하는 방법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통을 겪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너무 슬픈 일이지만 왜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주인공들이 각성을 하고 그 전에는 없던 능력치를 갖게 되는 계기들이 다 있죠. 근데 굉장히 험난한 일을 겪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비탈길은 아닌 것 같고요. 완전히 계단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큰 어려움,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은 또는 견디기 힘들 것 같은 너무 과중한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하찮은 거에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면서 고생을 해야 돼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인고의 시간 있잖아요. 어쨌거나 나 자신에게는 어떤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한 단계를 딱 넘으면 넘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데요. 넘고 나면 아는 거죠. 이 일이 있기 전인 한 1, 2년 전하고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그 사이에 굉장히 성장했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성장을 거의
계단식인데 거의 맨날 해가지고 거의 그냥 비탈처럼. 비탈처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굉장히 뛰어난 창업자시라든가 왜 기업체에도 가끔 그런 맞아요. 분이 계시고 그런 뭐 분들은 너무 뛰어나기 예, 때문에 그런 압축적으로 분들은 경험하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치고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매번 그렇게 뭐 최선을 다해 달릴 수는 없는데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달려야만 하는 또는 달리는 게 의미 있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뭐 간격을 뭐 짧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성이 있는 분들은 압축 성장을 이제 하시는 근데 거고요. 그 내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고 힘들죠. 이거는 한번 내가 버텨봐야겠어. 끝까지 해봐야겠어라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옆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상에 쓸데없는 게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정도의 그 욱하는 마음 같은 게 들었을 때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잡고 계속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도 주변에서는 이건 다르다라고 사인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냥 일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될 경우엔 평판의 이슈가 일단 그렇죠. 생기죠. 예. 그래서 네. 일을 참고 할 때는 또 우직하게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이게 그 커리어와 관련된 고민들도요. 좋은 질문으로 바꾸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제가 그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질문을 엄청 잘게 쪼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냥 예를 들어 나 우리 회사 문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우리 회사의 어떤 문화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문화가 회사의 문화라는 근거가 어디서 자기 자신하고 디베이트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부장님이 하는 행동이나 보고 체계 같은 것들을 그렇죠. 보면은 이거는 기업 문화가 정말 나빠. 정말 기업 문화가 나빠 아니면 니네 부장이 나빠. 뭐 이렇게 쪼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기분 심지어 그런 경우에는 네. 질문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대부분의 것은 질문을 맞아요. 하다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두리뭉술한 것, 그다음에 어떤 내 느낌인 것. 근데 전 느낌을 포착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 직관이나 직감 같은 것들이 불편하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자꾸 방치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순간에 빵 하고 터집니다. 뭐 질문을 하거나 수습할 여지도 없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상하다 또는 불편하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날 바로 고민을 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민을 할 때는 질문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진짜 왜 불편했고 왜 힘든지에 대한 가장 솔직한 그 답을 찾아야지 되는 맞아요. 거고 그 답을 찾고 나면 문제의 90% 이상은 그냥 그 해결이 된 자리에서 거예요. 네. 해소가 되죠. 내 내면에서 해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질문의 근거에서 맞아요. 찾는 예.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회사에서 기획안을 쓸 때나 문제를 풀 때뿐만이 아니라 자기 커리어에 대한 문제를 풀 때도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질문으로 바꾸고 계속 단계별로 파고 들어가고 필요하면 사분면도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쭉 가능하면 무시하고 대충 뭉개고 있다가 한 3개월이나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죠. 네, 매일매일 정말. 조금씩 하면서 그 어떤 불평과 걱정이 골마 터지기 전에 조금씩 자기를 들여다보면 어떤 순간에 상당 부분이 내가 해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진다는 네. 걸 알게 되고요. 그럼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슈라고 생각이 되면 자신감 있게 이제 문제 제기하거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뭔가 두리뭉술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또는 뭐 조직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건 아니면 선배들에게 제안을 드리건 아니면 뭐 이직을 하는 곳을 찾건 이럴 때 굉장히 불분명한 말이 맞아요. 나와요. 네. 그냥 저는 마케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네, 질문을 계속 쪼개다 보면 나는 마케터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일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직무를 하고 싶은가 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고 그렇죠. 그 커뮤니케이션도 글로 하는 것인지 뭐 말로 하는 것인지 보고서인지 프레젠테이션인지가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깊이 이제 해야 되는 질문이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어떤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뭐 직업은 뭐 기자일 수도 있고 뭐 마케터일 수도 있고 영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제1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날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네. 예 그리고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다운 게 뭔가 뭐 나란 인간은 누구인가까지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니어든 시니어든 상관없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죽고 싶고 이런 질문을 늘 하고 있고 예, 그 질문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동떨어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 매일 조금씩 고민과 답을 찾아가는 것들을 계속 쌓아가시는 분들이 결국 가장 지치지 않고 네, 맞아요. 끝까지 가는 분이고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멋진 일잘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 죄의식 느껴지네. 내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막 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사람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사실 문제의 핵심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20고개를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진짜 문제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까지 들어가는데 너무 시간이 한참 걸리고 맞아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되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양파 껍질을 벗겼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러면서 또 다른 게 나오고 맞아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그런 줄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하시죠, 보통. 네. 요즘에 다들 개발자를 해야 먹고 산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하여튼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 끝에 따로 말씀해 주신 거 여러분들 궁금하실까 봐 앞쪽으로 당겨왔습니다. 개발자 얘기 먼저 들어보실까요? 헤이조이스의 개발자가 인턴 한 분까지 5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치고는 완전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아니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미 직원의 40%, 50%, 이제 곧 50%가 되겠죠. 지금도 계속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분들이 이미 있는 회사예요. 헤이조이스는. 저도 개발자분들 뽑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생을 하는 이유는 개발자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일을 잘하시는 개발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서는 많이 들어와요. 뭐 지원서는 뭐 일주일에 2-3개씩 계속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상당수가 기술 면접 자체를 별로 볼 필요가 없는 얕은 커리어이거나 아니면 기술 면접을 봤을 때 우리 CTO가 아이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어디 연봉이 뭐 초봉이 뭐 5천 몇백만 원 뭐 평균이 1억 이거는요. 그만한 역량이 있는 개발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보통 1억 정도의 연봉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뭐 10년 앞뒤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으시면서 우리가 이른바 풀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예, 백엔드, 뭐 서버,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뭐 기타 등등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웬만한 영역에 있어서는 뭐 두루두루 다 역량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기획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결국은 개발자들이 혼자 뭘 런칭하거나 뭔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 협업하는 머리가 있는 분들, 센스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미래의 PM이나 CTO시고요. 그런 분들은 뭐 1억 장난이죠. 또 그 이상 가십니다. 뭐 스타트업에서도 지금 CTO급의 어떤 그런 개발자분을 모시려면 뭐 7-8천부터 한 1억 한 5-6천까지는 뭐 작은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CTO 분들은 그런 정도로 영입하고 있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는 건 예를 들어 어떤 스타트업이 한 20-30억 투자를 받았는데 그중에 뭐 20분의 1 정도를 뚝 띄어서 그쵸. 한 분한테 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이겠어요. 그냥 개발자여서가 아니라 하나의 제품, 프로덕트를 이끌고 갈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받으시는 거고. 자, 다시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요즘 다들 개발자를 해야 먹고 산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이를테면은 무슨 신문 같은 데서 왔다 갔다 하는 말들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다는데 나는 아니고 저렇다는데 나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만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전 세대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게요. 늘 정답을 알려주면서 지금까지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다니면서 일잘러는 어떤 모습이다라는 어떤 굉장히 그 이상적인 모습은 맞아요. 있는 거죠. 뭐 대중매체에서 보여주기도 네. 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네, 뭐 모르지만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예, 그런 분들이, 예, 그런 모습들을 늘 보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저게 정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네 커리어는 네가 네가 해야 돼. 알아서 네. 하라는 질문을 받게 됐는데 질문하는 게 생소할 수밖에 없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오히려 약간 저희는 헤이조이스는 요즘 주로 온라인 컨퍼런스나 모임 같은 걸 되게 많이 하는데요. 컨퍼런스 라인업 같은 거 이렇게 쭉 짜고 이러면서 우리들끼리는 이게 어떻게 학습이 됐고 기획이 됐는지 알기 때문에 밸런스 좋고 구성 좋고 네. 흐름이 좋아 기승전결 좋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는 아니시지만 어떤 멤버분들 또는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흐름이나 뭐 맥락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를 들으면 맞아요. 지금 네. 당장 뭐 승진이 되나요? 요거를 그치. 하면 만약에 당장 뭐 1억 원을 벌 수 직결되는 있을까요? 답으로 생각을 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질문에 요 답이 나와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의 딜레마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너무나 잘 파는 콘텐츠들이 지금 많아요. 막 네. 유튜브에도 보면 이 주식을 사라. 맞아요. 뭐 그다음에 이걸 하면은 무조건 일잘러야 뭐 예를 들어 뭐 엑셀 뭐 잘 만드는 뭐 비법 뭐 이것만 알면 엑셀 끝 막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이 난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일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이 그게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왜 돈 없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진 않거든요. 대부분은 다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어떤 과정이고 결국은 시간과 고민의 결과 시간과 고민과 경험의 결과로 도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답만 마치 콕콕 찝는 것 같은 콘텐츠와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거기서 약간 소외돼 있거나 다른 길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은 박탈감 엄청나게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도 뭐라고 왜 좋은지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좋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 결국은 이게 정답입니다라는 식으로 저희를 설명하게 될 때 굉장히 부담과 슬픔을 맞아요. 느껴요. 예,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표면적인 것을 그런 것에 그런 의견이나 컨텐츠에 노출된 상황으로 한 일을 하는 초기 한 10년 정도를 보내면 사실 그 이후에 역량을 다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학습도 취사 선택해서 하시라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죠? 사실은 문제는 이제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한때는 어떤 직장을 들어가는지가 문제였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는지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직장이나 직업을 떠나서 일을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필드가 사라지더라도 극단적으로 명함이 없어도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놀라운 방식으로 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어떤 특정한 기술을 배우거나 특정한 툴에 대해서 민감도를 높인다고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과거의 경영학적으로는 보통 스킬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그래서 하드 스킬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제표를 보는 법이라든가 무슨 어떤 툴을 다룰 줄 아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른바 하드 스킬이고 뭐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면은 리더십, 뭐 커뮤니케이션, 뭐 기획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저는 가면 갈수록 소프트 스킬이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렇죠.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하드 스킬적인 측면에 어떤 하나의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T자형 인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 정도는 내가 좀 잘하는 게 있다. 막 하늘 아래 두 쪽 나게 잘하진 않아도 예를 들어 뭐 이분이 영업을 한 4, 5년 했고 열심히 했으면 영업은 제가 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전문성을 쭉 쌓아가는 어떤 분야나 영역이 있다고 하면 진짜 중요한 승부는 이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이 소프트 스킬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소프트 스킬에서 엄청 중요한 게 리더십,
그다음에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 다음 컨퍼런스 기획력을 주제로 잡으면서 이거 사람들이 과연 관심 갖고 이게 뭔지 알고 와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기획력이라는 걸 주제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영업도 기획이고 마케팅도 그렇죠. 기획이고 다 부동산도 기획이고 가게 하나를 뭐 만들고 블로그 하나를 열어야 돼도 다 기획이 뭐 필요해요. 잡지를 비롯한 컨텐츠는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우리가 플래닝이라고 말하는 영역에서 전부 다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그 기획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근데 저는 그냥 일잘러 이퀄 플래닝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획력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는 단지 기획이 아니라 리서치 능력, 맞아요. 뭐 논리력, 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의 시장을 뭐 읽는 능력도 필요하고. 예, 거의 뭐 최고의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기획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타고나는 걸까, 학습이 되는 걸까? 많은 분들은 기획력을 타고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일종의 창의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회사에서도 뭐 기획 잘하는 친구 이러면 쟤는 좀 머리가 좋지라든가 뭐 창의적이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물론 굉장히 도드라지게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대개는 그 분들이 그런 기획의 결과물에 도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정서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예, 대부분은 문제를 특정하고 그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는 문제점을 발라내고, 예, 그것들이 뭐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가설이 뭔지를 특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쭉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전체가 기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이어서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학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또 기획이라고 하는 것도 성공한 기획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실패한 기획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획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은 시도하는 것, 말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잘 이겨낼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 것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면 제일 좋은 게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겁이 안 나져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통하는 건데 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면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를 좀 다양하게 많이 해봐야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면은 시작이 이제 두렵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높아지고. 예, 어떤 주제를 딱 접하면 이 일은 대략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겠군이라고 하는 게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하나도 모르는 일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군. 여기에서 문제의 포인트가 있겠군. 이런 것들이 이제 읽히는 거죠. 선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고 어디 가서 물어봐야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걸 조직하는 단계까지 가는 건 진짜 선수들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이 걸치고 두 달이 걸치면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 한 달이 걸치게 해달라고 한번 물어봐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까지 시간을 쌓아온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는 시간의 덕계와 거의 동일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누구한테 준 걸 잊어버리지만 받으신 분들은 의외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작게라도 나쁜 것도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좋은 것도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네. 작게라도 도움을 받은 게 있으면 뭐 그분이 지금 조금 여유 있는 상황이 네. 되어 있으면은요. 그 당시에 도움 받았던 맞아요. 걸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급박할 때 도움을 받고 싶다면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진짜 많아야지 돼요. 되는 네. 거고요. 10개를 뿌리면 그중에 1개 정도 그쵸. 돌아오기 때문에 뿌리고 또 뿌리는 게 정말 맞는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정말 10개 뿌려서 1개 거두면 많이 거둔 거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한번 밥 먹자? 라는 얘기 자주 하는 사람 신뢰하나요? 안 하죠. 예, 신뢰하지 않죠. 네. 예, 그래서 밥 먹자라고 얘기했으면 밥 먹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뭐 또 오래 되셨다 할지라도 좀 길게 보고 만사 짧게 갈 일이 아니다. 세상 만사 다 길게 본다. 네. 그리고 세상에 무조건 좋은 일도 없고 무조건 나쁜 일도 없다. 그리고 일단 지나간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렇게까지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음.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럴 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뭐 순간적으로 사람이 칭찬을 받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떤 좋은 지위나 그런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막 그런 어떤 기억이나 생각을 오래 갖고 있으면 사람이 좀 망가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일도 아, 좋았군. 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보내고. 예, 굉장히 안 좋았던 일도 아, 그랬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흘려보낼 수 있으면 네. 뭐 그러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네, 그게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맞아요.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음의 힘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게 저는 20대 때 진짜 지금 말씀드린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진짜로. 막 첫 직장, 둘째 직장, 셋째 직장, 막 20대 때 한 5군데 정도 직장을 전전을 했고, 뭐 그중에는 노조 만들었다가 막 자의반 타의반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적도 있었고,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그 회사가 망해간 회사였던 적도 있었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월급을 못 받으면 우리 가족들이 겨울에 냉방에서 자야 되는 뭐 그런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인 거죠. 진짜 쌀이 있나 없나 막 이런. 예,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울분도 굉장히 많이 네. 막 터트리고 울기도 하고 혼자서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오해하고 예, 담백하게 받아들이지 네. 못하는 거죠. 네. 내 마음이 다 정상이 다르게 아니니까. 해석해버리는. 예, 정상이 아니니까. 그리고 뭔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잘 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 속에 빠져들고 경솔한 선택을 하고. 예, 저는 20대 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생 되면서부터. 그리고 막 다른 사람 얘기가 너무 잘 들려요. 네. 뭐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뒷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너무 팍팍 와닿고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게 너무 신경이 쓰이고 하여튼 그냥 세상에 나쁜 그런 심리적인 이슈들은 다 갖고 있었던 그냥 원래 병원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병원 간다는 것 자체를 뭔지 몰라서 네, 가지 네. 못했던 예, 그런 20대를 저는 보냈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가끔씩 한두 명 있으셨던 좋은 사회 선배, 어른들 예, 그런 분들 말씀을 다행히 제가 귀담아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있었는데 그런 별것 아닌 조언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낳고 하는 과정이 꼭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많은 한국 여성들처럼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약간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집의 장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립무원 같은 상황에서 어쨌거나 한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정도의 상황이 준 것이 어떤 안정감?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이 되면서 30대 때부터 좀 서서히 회복이 됐고요. 제가 지금 막 엄청 자신감 있게 이런저런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런 정도의 생각 같은 걸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건 40살이 다 돼서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대표님 저도 좀 비슷하거든요. 가능하면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을 근데 너무 벌써 일을 한참 하셔가지고 편집 네.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생각을 저도 이제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네, 않아가지고 저도 제 손으로 돈 안 번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네. 한 적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벌어야 되고 저도 이제 제가 벌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혀 그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잘하고 오래 해야 되는 게 너무 절박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생각을 하고 이제 쭉 일을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겨우 이제 자리 잡는 건데 저도 그게 한 40 전후인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 너무나 징그럽게도 한 15년 일을 해야 좀 그게, 정신 차리나 네. 봐요. 근데 제가 요새 되게 안타깝다 혹은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말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 모든 걸 단기로 보시는 거예요. 당장 성장해야 하고 당장 결과가 나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15년, 20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그래도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돈을 벌고 어떻게 할 있는 수- 거죠. 한마디로 그쵸? 말해서.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 저도 똑같이 20대 내내 너무 조바심이 많았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고 다 바꾸고 싶고 이런 것들 속에서 너무 불안정한지도 모르고 너무 그 모든 것들 속에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제가 경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한 2년, 3년 해보면 또 다 알 것 같고 근데 당장 뭘 또 결정해버리고 싶고 그래서 너무 조바심을 내다가 그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은 그 일과 관련된 이 향방의 진로라는 것들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멀리 보고 5년 뒤, 10년 뒤 정도를 보고 이제 지금에 충실하게 일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와닿았던 게 그게 예를 들면 지금 기준으로 과거를 생각하면은 아 그때 그 경험은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말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하던 순간들은 다 지옥 같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헤쳐나온 게 아니라 그 순간들에는 사실은 다 각각의 어려움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채로 그 안에 있었다. 그냥 발버둥 친 거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 그쵸? 다음으로 가 있고 뭐 그 다음으로 가 있고 네. 뭐 그랬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불안감이 굉장히 높아진 사회잖아요.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 게임으로 치면은 옛날로 치면 퀘스트 하나만 깨면 맞아, 뭐 맞아. 삼성, LG, 대우, 현대 네. 들어가서 그거면 평생 끝인 거죠. 예, 들어가면 또는 뭐 꼭 그게 아니라 뭐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이게 이 가게를 평생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옅어지면서 이 사회 전체가 불안을 부추기는 불안 사회 같은 네. 형국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변화무쌍한 어떤 상황 속에서 갑툭튀 같은 케이스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영앤 리치라고 우리가 그치. 부르는 분들이라든가 네, 네, 네. 뭐랄까 어떤 사람은 뭐 코인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는데 막 개발자들은 연봉이 시작할 때부터 뭐 몇천만 원에 1억이라는데 막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요. 그리고 막 이 산업이 살았다, 저 산업이 살았다,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두운 부분들이라든가 힘든 부분들은 안 보이죠. 근데 그 어두운 부분들이나 힘든 부분들은 또 과거보다 훨씬 더 짙고 맞아요. 훨씬 더 많고. 넓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몇몇 연예인분들 뭐 아니면 아주 성공하신 분들, 기업인들 뭐 이런 분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엄청난 불안이 지금 팽배해 있는 네. 그런 사회 속에 있다 보니까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의 불안감은 진짜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심각한가?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첫 직장에서의 연봉이 내 또래보다 한 2, 30만 원 적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3년 후에 내 연봉 차이가 쟤랑 나랑 1,000만 원이 나면 어떻게 하지? 맞아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나는 집 살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10년이라도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부모한테 집을 물려받은 제가 맞아요. 있다니 맞아요. 어떻게 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그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는 도저히 없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안감이 나를 다 잡아먹으면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미래가 진짜 미래가 돼버릴 거라는 네. 너무나 역설적인 거죠. 네, 네. 지금 그 불안감에 잡아먹히지. 자기예언적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도 하는데 네. 노력하는 정도의 불안이어야지 거기에 휩쓸리는 정도까지 불안에 잠식돼 버리면 내가 걱정하는 미래가 진짜 내 미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불안과 또 하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기회 같은 것들을 밸런스 있게 네. 예, 보면서 조금 더 일하고 또는 뭐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한 발을 더 내디신 분들은 아마 그 불안한 미래를 어쩌면 피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긴 미래를 생각해봤자 소용없고요. 제가 시야가 길었으면 좋겠다는 건 10년치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1년 후 계획도 별로 세워본 적이 없이 산 사람이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계획을 10년짜리를 세운다기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크게 교통사고나 큰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 자칫하면 100살을 살게 될 이 상황에서 내 그 100년 또는 뭐 80년, 70년, 60년의 라이프에서 지금이 어느 정도의 단계일까? 나는 아직 실패해도 괜찮고 많이 헤매도 괜찮고 아직 나에게 되게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기회와 가능성에 조금 더 다가가는 선택이 되려면
어떤 게 진짜 옳은 선택일까 이런 방식으로 보셨으면 하는 거지 10년치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네, 하여튼 다 지나갑니다. 네. 예, 다 지나갑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다 지나가고 되게 쪽팔린 것도 다 지나갑니다. 네. 예, 예, 다 지나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덜 생각해도 된다는 거. 맞아요. 예,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왜 일을 하다 보면 매번 막막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은 길 비슷한 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 이렇게 커리어를 해오셨나 봐요라는 걸 옆에서 보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 있는 나 자신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뭘 뚫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닐 때가 굉장히 그런 게 많은 어디 있어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대표님 말씀 듣고 저도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많은 대화이기도 했고 아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선택을 매번 하잖아요. 그게 뭐 굉장히 작게는 점심시간에 뭐 먹을까를 선택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사표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창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사실 많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선택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연봉 계약 얘기할 말이 때 협상이지 말이 사실은 협상이 아니다. 거기 X 적혀 있고 네, 맞아요. 싫으면 네가 가서 인사부에 얘기해 같은 그쵸. 식으로 얘기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택이 아닌 경우도 너무 많이 있고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선택으로 고민할 때는 한 가지가 정말 좋을 때는 고민을 아무도 안 해요. 뭐가 차악인 경우가 네,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들 사이에서 뭔가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순간들에 놓였을 때, 아, 이거 양쪽 다 얻는 게 있을 것 같고, 잃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하는 순간에 대표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일단 이직 관련해서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질문 주실 때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딱 하나만 고르자. 뭐냐 하면은 뭐 이직을 하려고 할 때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뭐 직무, 회사, 뭐 맞아요. 상사, 월급, 미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당신한테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고르라면 그게 뭔지를 질문을 해요. 네. 그럼 의외로 그걸 대답을 잘 못하죠. 못하세요. 그 한 가지가 뭔지를 정한 다음에 그 한 가지가 충족되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것이고 네. 그 외의 나머지 조건들은 무시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아요. 이거는 30%, 이거는 20%, 이거는 15%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뭔가 최적의 조합이 되도록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네. 그냥 나는 이번에는 무조건 직무를 바꾸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맞아요. 내 직무를 이렇게 바꿔주는 걸 오케이 한 회사가 있다면 연봉이 1,000만 원이 깎이는 거라도 그냥 거기에 가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내 뭐 워라밸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직장과 집이 가까워야지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이드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면 그 외에 회사 이름, 월급 이거 포기하는 거죠. 네. 예, 월급이 너무나 절박하게 중요하면 다른 걸 포기합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고른 다음에 그 나머지 거는 그냥 지워버리는 형태로 하는 게 이직이나 커리어 선택할 땐 제일 유용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냥 인생 전반을 놓고 보면 뭐 모두에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헤이 조이스가 스타트업 치고는 되게 특이한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영원히 나답게. 네. 예, 그게 저한테 너무나 절실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표현을 쓴 건데요. 제가 뭔가를 선택할 때 기준은 늘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이 선택이 더 나를 나다운 방식으로 살게 하는가 네. 아니면 나를 배신하는 선택인가 결과적으로. 그 질문을 하고 답을 하려면 기자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신 것처럼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되고 나한테 딱 중요한 거 딱 하나? 그게 뭔지를 맞아요. 알긴 알아야 되는 네. 그런 난관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걸 꼭 심지어 해결해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그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어서요. 맞아요. 바뀐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30대 초반에는 이게 바뀌어. 엄청 중요했다가 뭐 40대가 되면 이게 맞아요. 달라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달라져도 괜찮고요. 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나답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나의 나다움을 배신하는 선택인가 아닌가? 예,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후회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예를 들어 40대 한 중반 후반부터 막 들으시면 와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다니 이런 오퍼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중에 한두 개는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죠. 내가 왜 그거를 안 받고 막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죠. 있기도 있는데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만약 다시 다시 선택한다고 선택을 해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선택을 할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는 자기다운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뭐 그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었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주도성을 보존하는 방식이었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고요. 물론 그때 놓쳤던 기회가 지금 대개는 너무 큰 돈, 너무 큰 돈의 형태로 네. 이제 저한테 막 후회를 부채질을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는 그때 그건 정말 잘못한 선택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런데 나는 다시 돌아가도 아마 그렇게 선택을 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때 나에게 그게 가장 나를 배신하지 않는 맞아요. 예. 길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시 잘했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기준 여러 개 남겨두지 말고 하나만 고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하나가 뭐냐는 뭐 사람마다 다를 텐데 달라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날이다운 방식인가 이날이를 이날이답게 살게 만드는 길인가 예,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고 그런 선택을 하다 보면 약간 살짝 치사하거나 너무 약간 단견인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나는 요 정도의 사람이고 스케일이 요 정도다. 그게 내가 아닌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런 것도 뭔가 나는데 살짝 뭐. 쫌생어 같거나 살짝 비겁한 것 같은 선택을 한 그것도 나니까 나를 이루는 하나의 요소인 거죠. 예, 그런 방식으로 그냥 죽는 날까지 계속 자기 자신의 어떤 형태를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 커리어를 고민한다는 건 단순히 더 나은 생계수단을 찾는 행위를 넘어서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과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0이 넘어서까지 커리어 고민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어렸을 때 막연히 생각하기를 이 나이쯤 되면 자기 커리어 확실히 갖고 그 다음 단계에 더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때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어떤 커리어를 가져가야 할지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나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블랙 코미디 같지만 50이 돼도 어차피 똑같은 걱정하시고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특별히 고민이 더 맞아요. 줄거나 가벼워지지 달라지지 않기 않고. 때문에 죽는 날까지 어차피 계속 될 거라 그냥 이건 나의 삶의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지금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 봅시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유리창이어도 그 순간마다 우리가 꺼내서 쓸 수 있는 최선의 색깔로 공들여서 색칠하다 보면 언젠가 알록달록 다 메꿔져 있는 스테인글라스를 마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날이 오면 그때는 마음 편히 붓 내려놓고 햇빛을 만끽할 수 있을 거예요. 빅리틀 라이프 10회를 마칠게요. 이상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장도수 PD였습니다.